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네, 제가 키가 작아서 여기 좀 나와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통업계 AI 혁신에 대해서 제가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좀 인사를 드리면 인공지능 개발자 출신으로 17년간 개발을 하다가 다양한 유통업계, 그 다음에 헬스케어, 제조, 교육, 컨설팅 업계, 다양한 업계의 CMO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챗GPT가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서 그 충격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팬텀 퍼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이유가 방금 전에 그 발표하신 내용이 CEO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그림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CEO로서 AI 직원을 10명 고용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회사를 팬덤 퍼널이라고 한 거고요. 그 팬덤 퍼널이라고 하게 된 이유가 나를 좋아하는, 인간 CEO를 좋아하는 나의 팬들, 충성 고객들만 확보하면 나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거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퍼널을 만들게 되면 그 밑에 퍼널에 들어온 고객의 자동화, 마케팅, 모든 거에 대한 데이터 처리는 AI를 시키면 되니까 인간적인 매력만 뿜뿜 뽑으면서 CEO는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다 AI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전 창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금 후반에 생성형 AI 시대에 내가 어떤 기업가로서 인간적인 매력을 어떻게 컨텐츠로 발행을 하고 그 컨텐츠가 나 대신 우리의 잠재 고객, 충성 고객, 팬들을 계속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생성형 AI로 인해서 마케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죠. 앞에서는 좀 개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저는 유통업과 제조업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CMO를 했던 관점에서 마케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마케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PR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통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생성형 AI, 오늘 오전에 방금 전 세션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생성형 AI는 지금 존재하는 실제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굉장히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전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한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되죠. 얘는 원래 그냥 기존의 사실 데이터와 유사하지만 실제 데이터 분포와 비슷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 익숙한 애예요. 그게 제너러티브 AI 모델에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한테 마치 판별형 AI, 아니면 예측형 AI, 아니면은 굉장히 정확도를 사실 기반으로 맞추는 그러한 진단형 AI처럼 다른 기능을 요청하기 때문에 얘가 원래 태어난 생긴 대로 못하고 계속 욕을 먹는 겁니다. 근데 얘는 원래 그런 거 전문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장표를 진행하기 전에 아까 이게 생성형 AI에 대한 그래프 보셨잖아요.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성형 AI에 왜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지, 생성형 AI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중요한 키워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새로운 쓰나미가 나올 때는 우리가 그 쓰나미가 왜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원인을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에 오는 쓰나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생성형 AI가 왜 이렇게 우리의 근본을 흔드는 정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는 그 원인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는 작은 규모라면 직접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여러분께서 향후에 이렇게 거대한 어떤 트렌드가 몰려왔을 때 이게 일시적인 패드인지 아니면 우리가 빨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트렌드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다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생성형 AI가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정말 인류를 뒤흔드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우리 인간이 너무나 친숙한,
그래서 우리가 기술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술이라고 느끼기도 전에 인간의 삶에 침투할 수 있는 대화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유식만 떼고 나서 바로 엄마와 부모와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익숙한 인터페이스로 이 기술을 우리 삶에 아주 편안하게 침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대화형에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맥락을 파악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 맥락이란 데이터를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의 마케팅의 모든 노력은 고객의 맥락 파악을 위해서 모든 헌신의 노력을 다 했어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맥락을 파악한다는 건 실제로 굉장히 불가능했죠. 하지만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고객의 맥락을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이제 예전처럼 어떤 유통에 가셔서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그 물건을 검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물건이 만약에 방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방석. 여러분이 어떤 인테리어 매장에 가서 방석을 찾아요. 그럼 방석이라고 검색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뭘까요? 색깔별, 사이즈별, 재료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석을 제안을 해주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를 엄청나게 스크롤 다운하면서 필터링을 해서 원하는 방석을 골라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형이 되면서 어떤 게 가능해지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석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공급자가 왜요? 왜 필요하세요? 어디다 쓰실 예정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죠. 저 요새 허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찾던 게 방석일까요? 그 소비자가 그동안의 검색창에 공급자한테 했던 그 1차원적인 표면적인 이유 안에 있는 진짜 숨겨져 있는 니즈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죠? 아, 요새 회사가 좀 힘드신가요? 야근을 하셨나요? 아니면 앉는 자세가 잘못되셨나요? 아니면은 좀 쉴 수 있게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아니면 칼슘제를 드시겠어요? 가까운 병원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동안에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할 수 있는 그 단어, 정보 교류의 폭이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방석이라고 얘기하면 걔네는 정해진 프로토콜로만 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석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맥락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진짜 숨겨져 있는 니즈를 발견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알고리즘의 생성이잖아요. 그럼 당신이 지금 원하는 상품을 제가 표현해 드릴까요? 당신이 원하는 미래 모습을 그려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고객은 그 수단으로 목표로 생각했던 걸 넘어서 진짜 원했던 본인이 이 수단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중간에 방석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제품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 아니면 물리적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좀 더 허리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 된 방석을 고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의 생산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에 대한 갭으로 인해서 정말 시장에 적합화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중간에 비어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생성형 인공지능이 계속 그려주고 보여주고 만들어주고 묘사해주면서 소비자는 바로 이거야 라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고객과의 인터페이스, 경험에 대한 어떤 향상 차원에서 쓰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고객이 수없이 얘기했지만 공급자가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놓쳤던 수많은 기회들을 굉장히 빠르게 그것도 고객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나타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오픈형이죠. 오픈형이라는 거는 프롬프트 안에서 지금 최근에 그 토큰이 8,000에서 10만 8천으로 늘어났죠. 16배 정도의 굉장히 넓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얘한테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음을 인식할 수 있는 천재 음악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앞에 33만 개의 건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건반을 가지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음악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의 그 상품에 대한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앞에 하얀 건반 하나, 검은 건반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의 모든 음을 인식할 수 있는 천재라 하더라도 딩동 딩동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12만 8천 개의 토큰을 통해서 걔한테 굉장히 세세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굉장히 상위 레벨의 답을 그 안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가져갈 거고, 명령을 못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딩동딩동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의 2023년 4월까지의 모든 지혜를 다 끌어쓸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질문을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얘를 바보로 취급하면서 2023년 4월까지 최근에 GPT 터보에서 학습한 모든 데이터입니다. 그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픈형 프롬프트가 가져오는 이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인류, 챗 사피언스와 아닌 사람 간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마케팅 프로세스가 왜 고객 중심이 될 수 없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17년간 개발을 하다가 마케팅에 뒤늦게 들어가서 엄청난 그 시장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바로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케터로 성장했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신기했었습니다. 몇 명한테 인터뷰한 정도, 몇 명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로 시장의 데이터라고 우겨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시장에서 원하지 않은 상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안에서의 논리로 인해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의 물건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할 때 이제 레이어를 타고 올라가면서 팀장이 원하는 상품, 상무님이 원하는 상품, 전무님이 원하는 상품으로 상품이 계속 이상하게 변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중간에 내부의 이해관계자의 굉장히 많은 입김이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밸류 애드를 해야 된다는 리더의 부담감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풋을 함으로 인해서 안에서 굉장히 귀한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왜 자기가 사용자도 아닌데 그런 의견을 내고 있지? 그리고 그게 왜 의사결정 라인에 있으면서 상품에 대한 이상한 기형적인 변화를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인건비 반영해야죠. 머티리얼비 반영해야죠. 가격 자체가 싸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이상한 마진 형태로 상품을 개발하고 밖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원하지 않은 상품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와 그동안의 프로세스 비용, 시장에 대한 실기 비용을 다 감당하면서 돈을 내야 되니까 안 사겠죠. 그러면 시장에 나오자마자 뭘 하죠? 판촉, 프로모션,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재고떨이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러면서 또 뭔가에 또 고안을 하면서 하는데 그 사이클이 너무너무 느렸던 거예요. 시장에서 고객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실패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거는 여기 각각의 사일로 된 프로세스에 AI가 붙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있고 우리도 AI를 접목해 봐야지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전체 부수가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에 AI를 붙이고, 그 다음에 상품 기획 프로세스에서 AI를 붙이고, 그 다음 가격에 대한 예측 시뮬레이션에 AI를 붙이면서 원래 정확하지 않았던 데이터의 복잡성이 더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데이터셋이 충분할 때 그 성과를 내는데, 원래부터 데이터 자체가 불완전하고 작은 데이터에 계속 AI를 붙여야 되니까 그냥 AI가 붙어서 이 데이터가 맞다라고 속으로 위안은 하지만 정말 잘못된 내부 의사결정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I를 내부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우선은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 의사결정자의 의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이걸 원한다고 했는데 그걸 제공해 주면 되지 왜 안에서 무슨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고객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바로 상품에 대한 개선 사항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거를 대화 기반으로 받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해서 또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이런 이미지 이게 맞나요? 이런 사용성이 맞나요? 이런 개선이 맞나요?를 빠르게 수집을 해서 바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굉장히 애자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빨리빨리 발견되고 이거를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시장에서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그 상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니까 굉장히 시장에서의 변화하는 고객이 니즈에 맞는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프로세스상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에는 사일로 형태로 아날로그 형태로 계속적으로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시장과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컨텐츠 및 캠페인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 다음에 성과 측정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과 굉장히 맞닿아져 있어야 되는 마케팅 부서가 굉장히 올드한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컨텐츠 생성에서부터 AI가 들어갑니다. 생성형 AI가.
그러면 이 광고 시험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메시지 시험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빠르게 적합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시장에서의 검색 엔진이 붙음으로 인해서 정확한 데이터, 할루시네이션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시장 전체에 대한 목표 세팅과 그 다음에 마케팅의 고객에 대한 분석, 그 다음 캠페인 기획, 실행이 굉장히 애자일하면서도 시장에서의 고객이 진짜 원하는 데이터로 적합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했던 이유가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 빙 AI 챗봇으로 바로 다음날 전략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맥킨지에서 보통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컨설팅을 저는 빙챗이랑 3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 다음날 그 보고서를 들고 들어가서 2억 5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빠르게 시장에서의 나만의 논리 흐름만 있다면,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이 붙은 챗GPT만 활용할 수 있다면 모든 그 전략 프로세스를 빠르게 돌아가면서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훑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또 여전히 비싼 컨설팅 회사를 쓰고 컨설팅 회사는 또 여전히 올드한 형태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가는 거는 굉장히 낙후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챗GPT만 잘 쓸 수 있다면 빠르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맥락을 파악하고 그 기반으로 우리가 반드시 위닝할 수밖에 없는 플랜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PR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낙후된 분야 중에 하나가 PR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퍼블릭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퍼는 뭐고 불은 뭐고 릭은 뭘까요? 사실은 퍼블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미래의 입사자 또는 미래의 고객 또는 미래의 투자자 또는 미래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자들이고, 그들은 굉장히 인트레스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거는 퍼블릭은 존재하지 않고 이 각각의 맞춤, 세그멘테이션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우리는 그 어나니머스한 퍼블릭이 아니라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 저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대상이 원하는 걸 기반으로 우리가 빠르게 우리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PR 쪽에도 엄청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통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걸 한번 보시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의 카피라이팅 3년치에 정말 고객이 반응했던 카피라이팅을 학습해서 루이스라는 신입사원이 4번까지 받아가지고 카피라이팅만 전문으로 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제 얘에 대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조금 더 상위 레벨의 전략 의사결정을 하겠죠. 현대 ITNE가 개발을 했지만 클로바가 했다라고 하정우 님이 꼭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이 엔진은 네이버가 했다라고 제가 이 사례를 발표할 때마다 꼭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유통에서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 점주들이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물건을 상품을 발주하는 거, 진열하는 거, 고객 응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낯서시거든요. 이거를 챗봇이 바로바로 붙어서 오늘은 이 상품을 발주하세요. 이 상품은 여기 진열하세요. 이런 고객은 이렇게 응대하세요라고 굉장히 스마트한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고객도 만족하고 점포 주인도 만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 쇼호스트가 실질적으로 25분 만에 상품을 완판했고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하고 인기가 많아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기네 모델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인간 모델이 갖고 있는 위험성, 뭐 마약이라던가 음주운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기업은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G마켓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랜딩 페이지를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받아들이는 대화형으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고객의 맞춤형 만족도를 늘렸고, 이를 기반으로 10%만 저희가 테스트했었는데 그 이상의 나머지 고객에게도 이 부분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명품 쇼핑몰인 트렌비 같은 경우에는 명품을 감정하는 인간 감정사가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되게 비싼데요. 이분들에게 사전에 명품 감정을 할 수 있는 챗GPT 감정사가 있어서 이분들에게 데이터를 올려주는 거죠. 마감 처리는 이렇고 패턴 처리는 이렇고 액세서리는 이래서 얘는 가짜일 확률이 얼마입니다 라는 걸 사전에 보고를 해주게 되면 이제 인간 감정사는 이걸 가지고 2차 리포트를 발행하니까 훨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동안의 유통에서 생성형 AI를 쓴 사례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두가 인간 CEO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슈퍼 개인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굉장히 큰 조직에서 인간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직화를 하고 거기서 정규직이라는 거를 데리고 갔었는데, 저는 이제는 그 정규직이라는 그 경제적인 효과가 정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 연봉이 나오게 되면 그 이상 일을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예전엔 호봉이 올라갔다면 옛날의 경험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비싼 비용을 지불했던 건데, 이제는 옛날의 경험이 그렇게 유효하지 않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수많은 정규직과 이러한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은 굉장히 시장에서의 어떤 민첩성과 그 다음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의 기업이 되고 브랜딩이 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AI 종업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AA라고 하는 AI 오토메이션 에이전시라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컨텐츠 생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카피라이팅이라던가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에이전시가 아니라 AI 혼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태어나는 젠지들은 아마 생성형 AI와 대화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프롬프팅을 잘해서 내가 얘한테 원하는 걸 끄집어낼지, 이런 거에 굉장히 발전이 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래서 인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통찰이나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나만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성하는 시대가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컨텐츠를 발행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유니버스를 만들어가고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은 나만의 강점, 나만의 경험, 나만의 차별화된 어떤 가치관을 중심으로 어떤 미션과 비전을 설정해서 차별화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이거에 대한 수익화를 가능하게 하고, 그 컨텐츠를 좋아하고 그 지적인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점점점 더 중요해지고, 왜냐하면 나만의 차별화된 관점과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탐색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자신만의 브랜드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컨텐츠 생성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가져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장표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모든 거는 잊어버리셔도 되고 요거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전에 마지막에 있었던 회사가 SEO 전문 회사였어요. 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 엔진 최적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컨설팅 회사였는데, 이제 사람들은 검색에서 챗GPT한테 많은 의사결정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색 엔진에게 물어보지 않고 챗GPT에게 물었을 때 저희 회사에 대한 레퍼런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에 대한 컨텐츠를 챗GPT 엔진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 저희 회사의 중요한 가치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얘가 그것을 계속 이제 학습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생성형 AI에게 물어했을 때 우리 회사에 대한 얘기의 점유율을 올리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형 AI 기술은 마케팅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기업이나 조직은 이러한 기술을 가져서 자기 기업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나 슈퍼개인, 다 혼자 CEO로 AI를 고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에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퍼스널 브랜딩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제가 챗GPT 프롬프트를 좀 정리해 놨으니까 이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한 퍼스널 브랜딩을 챗GPT랑 논의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